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바이오미메틱 펩타이드 원천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바로 그 기업, 케어젠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 진출해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기업이죠. 그렇다면 2024년 케어젠은 어떤 성과를 이뤄냈을까요? 2024년은 케어젠에게 있어 질적 도약의 해였습니다. 먼저 2024년 매출은 약 7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04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0%를 넘는 초고 수익 구조, 이는 바이오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익성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엔 케어젠의 펩타이드 원천 기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펩타이드, 디글루스테롤은 미국 FDA에서 신규 식이성분으로 등록되며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미용 중심에서 대사질환과 항노화, 항염증, 펩타이드까지 확장된 것이 2024년의 주요한 기술적 변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어젠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스파이크다운의 임상 일상도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단순한 억제가 아닌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접합을 차단하는 고유의 작용 기전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항바이러스제와 차별화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케어젠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케어젠은 이미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인허가 전략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과 글로벌 인증입니다. 먼저 펩타이드와 의료기기의 융합입니다. 케어젠은 현재 펩타이드 이식형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화장품이나 주사제 형태를 넘어 국소 삽입형 의료기기로 확장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의 MDR, 미국의 FDA, 그리고 동아시아 시장의 KFDA 인증까지 글로벌 인허가 3대 축을 모두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비전 제시가 아니라 실제 실행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펩타이드의 지속 방출 기술과 복합 투여 방식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경계를 허물고 드러그 디바이스 컴비네이션 프로덕트, 즉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케어젠의 주가는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현재 케어젠의 주가는 기술성 대비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는 두 가지 신호로 해석됩니다. 첫째, 글로벌 임상 데이터 확보 전까지는 시장의 눈치 보기 국면이지만 둘째, 한번 인허가를 확보하면 폭발적인 재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글루스테롤의 미국 기능성 식품 시장 출시가 임박하게 되면 기존 B2B 중심이었던 케어젠의 수익 구조가 B2C 기반의 브랜드화 전략으로 재편되며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케어젠은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자체 제조, 원천 기술, 글로벌 인증, 고부가 가치 제품군 확보까지 모든 스텝을 내재화하고 있는 풀스택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는 흔히 보기 어려운 구조이며 글로벌 M&A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를 살펴본 우리는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에서 과연 어떤 주가 차트가 펼쳐질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검증됐고 시장은 열리고 있으며 실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투자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어젠의 펩타이드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케어젠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선두 기업의 기술 비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연구 중인 기업들은 많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을 꼽자면 미국의 메드트라닉, 바스턴 사이언티픽, 그리고 국내의 케어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드트라닉은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스텐트, 즉 혈관을 넓혀주는 관 모양의 기기에 펩타이드를 코팅해서 혈관 안에서 자연스러운 재생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혈관 벽 세포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를 삽입했더니 그냥 고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생체 친화적 장치가 되는 거죠. 바스턴 사이언티픽은 특히 신경재생 분야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 환자의 신경을 재생시키기 위해 특정한 신경성장 유도 펩타이드를 적용한 임플란트형 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이 장치는 뇌나 척수 주변에 삽입되어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런 기술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바이오미메틱 펩타이드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인체의 성장인자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펩타이드입니다. 즉, 사람 몸 안에 원래 존재하는 성장 단백질을 모방한 펩타이드를 만들고 그걸 다양한 의료기기에 적용한다는 거죠. 케어젠의 펩타이드는 주로 피부 재생, 창상 치료, 그리고 앞으로는 국소이식형 의료기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메드트라닉이 혈관, 바스턴이 신경, 케어젠은 피부 및 연조직 재생 중심의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선두 기업의 주식 동향입니다. 이제 기술을 살펴봤으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드트라닉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의료기기 대장주입니다. 최근 펩타이드 기반 재생형 기기 상용화로 인해 2024년 한 해 동안 약 6에서 7%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바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이 기업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고 신경재생 분야에 집중한 신제품 덕분에 최근 1년 동안 약 1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펩타이드 기반 신경재생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세대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케어젠은 아직 상대적으로 소형주에 속하지만 펩타이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은 이미 130개국에 펩타이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글로벌 인허가와 의료기기 제품화가 성공할 경우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입니다. 의료기기 기술은 결국 기초연구 임상시험 인허가 시장 출시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개발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포항공대가 펩타이드와 이식형 의료기기 기술의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카이스트는 펩타이드를 3D 프린팅 기술과 융합하여 맞춤형 임플란트를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서울대는 창상치료용 펩타이드 하이드로젤을 통해 피부 재생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퍼드 막스 플랑크 인스터투트가 중심입니다. MIT는 특히 펩타이드 기술을 약물 전달 시스템과 결합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기를 개발 중입니다. 스탠퍼드는 펩타이드를 이용한 혈관 신생 촉진기기 연구가 활발하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면역 조절형 펩타이드를 활용한 장기 이식 보조장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야 할지 기술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입니다. 맞춤형 펩타이드 기반 이식 의료기기 시장은 2022년 약 80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12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약 16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성장은 다음 세 가지 요소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확산.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조직 재생형 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융합의 시너지. 펩타이드와 3D 프린팅, 약물 전달 기술,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결합되면서 의료기기의 기능이 단순 삽입을 넘어 치료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제 기반의 장벽 형성. FDA, 유럽 MDR 등 글로벌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기술과 인허가 역량을 동시에 갖춘 기업만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번 진입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력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술력, 시장성, 연구개발, 글로벌 동향을 보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답은 분명합니다. 성공적인 인허가와 임상 결과가 확보되면 주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메드트라닉과 바스턴은 이미 안정적인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케어젠과 같은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만 임상 성공 시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의 우수성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시키느냐입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기반 이식 의료기기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